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의용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 서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 당사자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어느 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죠.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걸 보면서 막 웃으실 거예요. 답을 알고 계시니까 그렇겠죠. 내가 배우자하고만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배우자 가족하고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결혼 후 배우자의 행동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만족스러운 결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결혼 생활에는 로맨틱한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결혼하기 전에 젊었을 때의 그런 로맨틱한 사랑. 결혼하면 배우자가 이제 나의 짐을 많이 덜어줄 것이다. 내가 더 이제 어깨가 가벼워지겠구나.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대로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배우자가 내 마음을 잘 알아줄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이가 좋기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다툼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툼이 없다는 건 대화가 없다는 뜻이죠.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왜 다툼이 없겠어요? 다툼이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없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거죠. 갈등이 없기 때문에 대화가 없는 게 아니라 평소 갈등의 해결 방법을 잘 익혀둬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소통이죠. 현재는 사이가 좋지만 앞으로 결혼을 하면 24시간을 같이 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난다. 이건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화장실 변기 청소는 누가 할 것이냐부터 당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하고 관계 좋으면 가족과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결혼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그 자라온 어떤 그 가정의 분위기 그리고 가족들 그거 다 포함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남편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그 나쁜 관계가 결혼하는 배우자인 자기하고도 굉장히 삼각관계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는 물론이고 그의 환경과 가족까지를 다 수용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둘이만 사는 건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게 되어 있질 않은 거죠. 그 가족과도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가족은 또 얼마나 다양할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가 아프죠.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 초기에 갈등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치약을 이제 어디서부터 짜느냐. 가운데 짜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밀어서 짜는 사람이 있죠. 이거 하나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습관 이런 건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건 하지 말고 나한테 맞춰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강압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혼 후에 배우자를 절대로 변화시키려 하지 말아라. 30년 정도를 이렇게 몸에 익혀온 것을 어떻게 금방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물론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경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노력하지 않으면 하숙생 같은 그런 생활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그 역동적인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도 부부간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겠고
지치지 말아야 되겠고, 뭔가 가정이 활기찬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사랑할 때는요, 그냥 저절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늘 로맨틱한 관계로 지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밀월이라는 게 뭡니까? 밀월. 허니문. 이 월로 따지는 것도 월. 결혼 생활, 허니문, 신혼 생활 같은 거는 그냥 몇 달이라는 거예요. 몇 달.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지나서도 오랜 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배우자는 나의 짐을 덜어줄 것이다. 짐이 더 생기는 거 아시죠? 결혼하면 가족이 생기잖아요. 가족이 생기죠. 자, 양부모님이 생기죠. 뭐 굉장히 많은 짐이 생겨요. 아이들 키워야 되죠. 점점 살림살이가 늘어납니다. 짐은 점점 많아지죠. 부담도 생기죠. 네. 그러니까 짐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짐이 늘어나는 것이죠. 늘어나는데 그걸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까 더 쉬워진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맨틱한 사랑이라는 건 그래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을 설명할 때 보통 그 몇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친구 같은 사랑, 헌신하는 사랑,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삼각형이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은요, 이렇게 자기가 서로 매력을 느낀다고 그래서, 생물학적인 매력을 느낀다고 그래서 열정만 가지고 결혼하는 건 아니고요. 스텐버그라는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친구라는 거죠. 친구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친밀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헌신은 상대방을 내가 책임지겠다. 뭐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삼각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열정만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말하자면 어떤 육체적인 어떤 성적인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흥분이라든지 매력, 욕망 뭐 이런 거가 이제 점점 사그라들게 되면 서로 싫어지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친밀감이라는 건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 잘 보면 친밀하잖아요. 친구 같고 되게 어머니들이 아빠보다 이제 나이가 몇 살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놓고 지내고 서로 친하게 친구같이 지내냐. 그러니까 이런 친밀감이 이런 열정을 보완해 주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헌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필요하다. I need you가 아니라 또 I like you가 아니라 I love you.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책임지겠다. 이런 뜻입니다. 날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건 I like you. like라는 것은 싫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친밀감뿐만 아니라 헌신. 당신은 내가 책임질 거야. 서로에게 책임감을 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주축을 이루는데 제 생각에는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삼각형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삼각형이 나는 이만큼 큰데 상대방은 이만큼 작다. 그랬을 때는 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주례를 할 때 한 8시간 정도 결혼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이런 걸 다 그려보게 하거든요.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농담 같지만 저는 그래서 주례하기 전에 교육할 때 너희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헤어져야 된다. 헤어져야 될 사람이 결혼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 더 생길 수 있다. 가족도 생기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헤어져라. 이런 농담도 해봅니다. 그만큼 둘이 이렇게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거죠. 손가락이 짧다든지 그죠? 이렇게 서로 두 개의 삼각형이 이렇게 안 맞을 경우 어긋날 경우 이렇게 되면은 서로 결혼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이런 삼각형을 꼭 그려보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랑만을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치우치면 이런
여기 중에 하나에 너무 이렇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말 안 해도 상대방이 알아서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표현하라는 거죠. 내가 뭐가 필요하다. 근데 표현하지 않고도 알아야 된다.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평소 말하고 듣고 답하는 기술을 많이 익혀야 돼요. 내가 차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운전을 할 줄 알아요. 운전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차가 좀 이렇게 좀 고급차가 아니더라도 운전을 잘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차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운전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사람은 상당히 행복에서 멀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내가 뭐가 필요하다는 걸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꽁꽁 앓지 말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요. 근데 이렇게 결혼 생활은 상당히 그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을 서로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아픈 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자 살 걸 괜히 결혼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결혼 생활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는 부부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부부가 있는 것이죠.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나도 상하지 않으면서 할 말을 다 하고 또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서 사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할 말 다 하고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되겠죠. 대신 피차간의 감정을 상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나오고 그걸 공부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훈련받아야 다른 가정에서 태어난 배우자하고 만나서 살 때 또 의사소통을 잘 해나갈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또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결혼 전에 반드시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을 꼭 합의를 하고 둘이서 궁금한 것들을 찾아서 좀 합의를 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결혼하고 뭐 예식장 잡고 하지 마요. 둘이 앉아서 둘 사이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한 다음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걸 미리 이렇게 합의를 보는 거죠. 일종의 결혼이라는 게 이게 약속이거든요. 계약 아닙니까? 사실 뭐 요새 계약 결혼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결혼은 계약이에요. 원래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2, 30가지를 찾아보세요. 제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제 다른 책이 있어요. 20살 나의 비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뭐 이런 TV 컴퓨터를 침실에 놓을 거냐라는 건 뭐 내가 지방 발령이 난다면 맞벌이 부부를 한다면 누가 회사를 그만둘 거고 아니면 누가 지방 근무를 누가 여기 살고 멀리 왔다 갔다 할 것이라든지 뭐 또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합의를 하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결혼 전에 결혼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둘이서 합의해 가지고 문제의 답을 다 써오도록 합니다. 근데 둘이 굉장히 막 싸우고 그래요. 어쨌든 싸우서라도 합의를 봐야지 결혼한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하나하나 해결하느라고 고생을 안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결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결혼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소통을 하고 정신적으로 소통하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소통을 잘하는 그런 가정을 이뤄나가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이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